김지현은 그날 밤 집 문 밖으로 쫓겨났다. 부모님의 눈빛은 차갑고 동생의 시선은 피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우리 집안에 발도 붙이지 마. 아버지의 고함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서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20살 대학생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부모님에게 들통나고 말았다. 친구와의 대화가 우연히 엿들어졌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폭로됐다. 여자애를 좋아한다고?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현은 변명할 힘도 없이 짐을 챙겨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그녀는 어디로 갈지 몰랐다. 다음 날 지현은 학교 기숙사로 피신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동기들은 그녀를 피했고 교수님조차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현은 혼자서 버텨야 했다. 알바를 뛰며 학비를 벌고 밤에는 혼자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가족의 배신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던 중 지현은 카페에서 일하다가 이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22살, 같은 대학 선배였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지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 커피 맛있네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수민의 한마디가 지현의 고독을 녹였다. 그들은 자주 만나게 됐고 대화는 깊어졌다. 수민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수민의 말은 지현에게 희망이 됐다.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사랑으로 변했다. 지현은 수민과 함께할 때만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주저하고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을 견뎌야 했다. 저런 애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릴 때마다 지현은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소용돌이쳤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아니, 왜 사랑이 죄가 돼? 지현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무시했고 아버지의 메시지는 삭제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실까? 그녀는 수민에게 털어놨다. 수민은 지현을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우리 둘이 행복하자.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현의 직장에서 동료가 그녀의 관계를 의심했다. 너 요즘 여자랑 사니? 그 말에 지현은 얼어붙었다. 승진 기회가 날아가고 따돌림이 시작됐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녀들은 숨죽여 살아야 했다. 지현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 꿈, 수민이 떠나는 꿈,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의 결정은 점점 무거워졌다. 수민은 지현을 지지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수민도 자신의 가족과 갈등 중이었다. 수민의 부모는 그녀를 결혼시키려 애썼다. 좋은 남자 소개할게. 어머니의 말에 수민은 거절했지만 압박은 커졌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지현은 수민과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도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꿈은 현실과 부딪혔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는 건 더 어려웠다. 지현은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해. 그녀는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사회의 벽은 높았고 그녀의 선택은 점점 좁아졌다. 이민 준비는 순탄치 않았다. 지현과 수민은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고 사회가 더 관대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알바로 모은 돈은 부족했고 지현은 대출을 알아봤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밤마다 그녀는 자문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쫓겨난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팠다. 수민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찾아와 울며 말했다. 수민아,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왜 그래? 수민은 단호히 거절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다.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 내 인생 망치지 마. 수민은 지현에게 털어놨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둘의 사랑은 시험받고 있었다. 지현은 과거를 회상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좋아했던 여자애. 그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결국 폭발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사회에 정형화된 역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지현은 그 틀을 깨려 했지만 대가는 컸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현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해요. 쉬세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수민이 간호하며 말했다. 우리 포기하지 마. 그 순간 지현은 수민의 헌신에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나 때문에 수민이도 고통받아 그녀의 결정은 흔들렸다. 그러던 중 지현의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엄마가 아파. 병원에 계셔. 지현은 망설였다. 쫓겨난 후 처음이었다. 갈까?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가봐. 후회하지 마. 지현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지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현은 눈물을 참았다. 왜 이제 와?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대답했다. 엄마가 아프시다니. 가족과의 재회는 어색했다. 동생은 언니, 그 일은 있자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현은 수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물었다.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지현은 거짓말했다. 혼자 살아요. 그 거짓은 그녀를 괴롭혔다. 왜 솔직히 못해?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병원을 나서며 지현은 결심했다. 이민을 포기하고 여기서 싸우자. 수민은 그 결정을 반대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둘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지현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왜라고 했고 수민은 그 가족이 너를 버렸잖아.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내가 이해 못해. 지현의 외침에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둘은 각방에서 잤다. 관계의 위기가 시작됐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지현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내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 상사의 말이었다. 지현은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 그녀는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수민도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너 그 여자랑 사는 거 알아? 동료의 말에 수민은 참았다. 하지만 한계가 왔다. 둘은 화해했다. 미안해. 지현의 말에 수민은 안아줬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 한국에서 동성 커플 입양은 불가능했지만 해외 대리모를 고려했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수민의 제안에 지현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왔다. 이게 옳아. 지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대리모 과정은 힘들었다. 지현과 수민은 미국 에이전시에 연락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들은 모든 걸 팔았다. 지현은 지게 우리 미래야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달랐다. 가족의 반대 없이 가능할까? 사회의 시선, 법적 장벽 모든 게 적이었다. 수민의 임신 소식이 왔다. 대리모가 성공했다. 둘은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 지현은 밤마다 고민했다. 한국에서 동성 부모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학교, 이웃, 모든 게 문제였다. 수미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지현은 확신이 없었다. 그 사이 지현의 가족은 그녀를 압박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지현아,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지현은 거절했다. 엄마, 저 이미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생활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은 지현을 상처 주었다. 정상이란 뭐야? 그녀의 내면은 반항했다. 아이의 출생 소식이 왔다. 여자아이, 이름은 하윤. 지현과 수미는 미국으로 날아가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우리 딸이야. 수민의 눈물에 지현도 울었다. 하지만 귀국 후 현실이 기다렸다. 공항에서부터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들, 아이는 누구 거지? 사람들의 속삭임. 집으로 돌아온 지현은 아이를 키우며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유치원에서 부모가 둘 다 여자예요. 선생님의 질문에 지현은 당황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후 따돌림이 시작됐다. 다른 부모들의 불만, 아이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하윤은 전마, 왜 나랑 안 놀아? 라고 물었다. 지현의 가슴이 찢어졌다. 수미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봤다. 내가 할게. 그녀의 희생에 지현은 미안했다. 나 때문에. 하지만 수미는 웃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지만 외부 압력은 커졌다. 지현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이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지현은 솔직히 말했다. 우리 아이야. 동생은 충격받았다. 가족이 알면.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현은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는 아이를 보자마자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어머니는 울었다. 지현아, 제발. 지현은 대답했다. 이게 제3이에요. 그 자리에서 대립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고 지현은 왜 제 행복을 인정 못해요? 그날 후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지현은 상처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할 때 도덕적 갈등이 밀려왔다. 아이에게 미안해. 하윤이 자라며 받을 상처를 생각했다. 수민도 비슷했다. 우리 잘못인가? 둘은 서로를 위로했다.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현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함께 싸우자.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에서 돌이 날아왔다. 변태들, 누군가의 외침. 지현은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내 싸움. 지현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답장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지현은 수민과 하윤을 데리고 갔다. 가족 집 문을 열자 분위기는 차가웠다.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 아이는 데려오지 마. 지현은 하윤은 제 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길었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치료받아 라고 했고 지현은 이건 병이 아니에요. 설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사회가 내 편 안 들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 종교적 압력 모든 게 지현을 짓눌렀다. 동생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날 밤 지현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이 왔다. 가족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다. 아이를 데려가자 아버지의 말에 지현은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내가 키우면 아이가 불행해 이라고 했다. 그들은 법적 조치를 위협했다. 동성 커플은 부모 자격 없어. 지현의 세계가 무너졌다. 수미는 분노했다. 우리 아이야.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세졌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아동 학대라는 명목으로 지현은 재판을 준비했다. 이게 현실인가? 내면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포기할까? 하지만 하윤의 미소를 생각하며 버텼다. 재판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증인들은 지현의 생활을 비난했다. 동성애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 판사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현은 변호사와 함께 싸웠다. 사랑이 중요해요. 그녀의 증언은 감동적이었지만 사회의 편견은 강했다. 수미는 지현을 지지했다. 우리 이겨낼 거야?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현의 동생이 가족 편에 섰다. 언니, 미안. 하지만 아이를 위해 그 말은 지현을 찔렀다. 왜? 동생은 사회가 이렇게 사는 걸 허락 안 해느라고 했다. 지현은 상처받았다. 가족이 날 버리네. 그녀의 결정은 흔들렸다. 재판 중 지현은 과거를 되돌아봤다. 쫓겨난 날, 수민을 만난 날, 아이를 아는 날, 모든 선택의 대가를 느꼈다. 이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내 길의 수민과 하윤이 그녀의 힘이었다.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미디어가 사건을 보도했다. 동성 커플 아동 양육 논란. 지현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도 가족이에요. 그 말은 지지자를 모았지만 반대도 컸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변태 엄만. 지현은 견뎌냈다. 이게 변화의 시작. 재판 결과는 패소였다. 아이 양육권을 잃을 뻔했지만 항소했다. 포기 안 해. 지현의 결의는 강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입원했다. 수미는 쉬어라고 했지만 지현은 아이를 지켜야 해. 지현은 가족 집으로 달려갔다. 하윤 어디 있어?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하윤은 방에 갇혀 있었다. 지현은 아이를 안고 나왔다.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경찰을 불렀다. 아동 유괴. 그 말에 지현은 충격받았다. 이게 가족인가?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지현은 설명했다. 제 아이예요. 하지만 가족의 증언은 달랐다.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어머니의 말이. 지현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이렇게까지? 내면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모든 걸 잃을까? 수민이 달려왔다. 지현아, 같이 싸우자. 둘은 변호사와 상의했다. 증거를 모았다. 대리모 계약, 양육 기록. 재판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지지자들이 왔다. LGBT 단체가 도왔다. 평등을 위해 판사는 고민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결과는 승소였다.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지현은 울었다. 고마워. 수민과 하윤을 안았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다. 아버지는 너희는 우리 가족 아냐? 라고 했고 지현은 그게 나아요. 대답했다. 그 후 지현은 새 삶을 시작했다. 수민과 하윤과 함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이 선택의 대가를 치렀어. 내면의 평화가 왔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쫓겨난 날, 배신의 순간. 그게 옳았을까? 하윤이 자라며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 안 봐? 지현은 솔직히 말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랑의 바위는 이해했다. 지현의 삶은 교훈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수민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너무 힘들었어. 수민의 말. 지현은 미안. 하지만 둘은 헤어지지 않았다. 함께라면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지현은 책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금기된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그 책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이 됐다. 마지막으로 지현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가치 있었어.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가족의 배신은 피할 수 없었을까? 사회의 편견은 언제 사라질까? 이 선택이 옳았는가, 그른가?